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엄마 생신이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던 언니까지 참석을 했기에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빠 또한 오랜만에 한우 등심까지 사서 굽고 있었고요. 그렇게 차려진 밥상을 내려다보다가는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밥상에는 그날 주인공인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언니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가득했거든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네. 엄마는 우리 딸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걸. 음식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어. 재은아, 너 잡채 좋아하잖니? 많이 먹어. 엄마가 눈치를 보며 잡채를 언니 쪽으로 밀어줬는데요. 옆에 있던 아빠도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재은아, 너 한우 좋아하잖니? 자, 먹어봐. 엄마 아빠에게는 오로지 언니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분 다 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언니 성격이 워낙 까칠했던지라 우리 가족 모두 언니 눈치 보기 바빴거든요. 저까지 언니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돈도 없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나 많이 차렸어? 한우도 엄청 비싸잖아. 괜찮아. 요즘 이 아빠가 돈을 좀 잘 벌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다시 잔뜩 언니 눈치를 보며 말을 하고 있었지만 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아빠 얼굴이 시무룩해져 있었는데요. 언니의 성격은 정말 한결같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잠시 우리 집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은 재혼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배움이 짧았던 아빠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고 어느 날 생모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저를 두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제 생모가 집을 나간 뒤로 홀로 저를 키우다가 지금의 엄마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에 비해 언니의 생부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의 생부는 엄마와 언니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술만 마시면 폭주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했으니까요. 언니는 그때의 일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생부라는 말만 들어도 덜덜 떨며 치를 떨 정도였어요. 결국 엄마는 언니만 데리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다는데요. 집을 나온 뒤로도 한동안 생부가 이혼을 못 해준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워낙 잘난 집안이었기에 생부 집안에서 언니를 두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외가 가족들이 나서서 어렵게 이혼을 했다는데요. 그때 당시 엄마는 오로지 언니를 지킬 생각밖에 없었기에 양육비도 다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언니와 함께 힘겨운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비록 돈이 없어서 몸이 힘들긴 했지만 마음만은 편했다고 합니다. 언니의 생부와 살 때는 내내 전업주부만 했던 엄마였기에 돈을 벌기 위해 한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곳에서 아빠를 만나서 두 분이 재혼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재혼을 한다고 하자 언니의 생부가 잔뜩 술에 취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어찌나 난동을 피워대던지 저는 그날 일이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언니의 생부는 키도 컸고 덩치도 꽤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 유난히도 코가 빨갰는데요. 우리 아빠를 향해 막말을 하던 기억도 생생하기만 하네요. 겨우 이런 작자랑 재혼을 하려고 나랑 이혼을 했어? 뭐? 노가다꾼? 아주 어이가 없네. 내 딸을 왜 저런 인간 밑에서 자라게 해야 하는 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난 돈만 많고 성격 개참 아닌 당신보다 성실하고 착한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아. 그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죽지 못해 살았어. 지옥도 그것보다는 더 낫겠더라.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돼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당신보다 마음 편하게 해주는 이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나아. 알기나 해? 이제 보니 끼리끼리 잘 맞는 모양이구만. 하긴 나 같은 엘리트랑 너 같은 여자가 맞을 리가 없지.
내가 그때 네 얼굴 하나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 나야말로 미쳤지. 싫다던 사람 그렇게 따라다녀서 결혼해놓고는 우리 딸이랑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딸은 지금도 당신 말만 꺼내면 자다가 경기를 해.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엄마가 언니 생부를 한껏 노려보고 있었어요. 평소 엄마는 언니의 생부에게 말대꾸 한마디를 못한 채 살아왔다는데요. 그날은 엄마도 지지 않고 언니의 생부에게 마구마구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티격태격 하다가는 아빠가 많지 않은 언니의 생부를 내쫓아버렸어요. 그 뒤에도 언니의 생부가 몇 번이나 찾아왔기에 우리는 이사까지 가야 할 정도였는데요. 언니의 생부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언니의 생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글을 쓰다 보니 우리 집도 참 복잡한 집안이네요. 암튼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음에도 우리 가족은 나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습니다. 엄마는 좋은 분이었기에 언니와 저를 차별하지도 않았고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아빠 또한 좋은 분이었기에 항상 언니를 챙기곤 했고요. 하지만 언니는 항상 겉돌기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생부에게 받은 상처가 컸기에 우리 아빠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이 재혼을 하고 얼마 뒤부터 바로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한 저와는 달리 언니는 우리 아빠를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언니가 아빠를 부르는 호칭은 저기요 또는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언니는 다들 놀랄 만큼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에 나중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뛸 듯이 기뻐했지만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언니가 부모님께 통보하듯 말했어요. 등록금만 해주면 나머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학비 될 테니까 내가 일 몇 개 더 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아빠가 기쁜 목소리로 언니에게 말을 했지만 언니의 입에서는 그저 냉정한 말들만 쏟아져 나올 뿐이었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도 막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더 나을 거예요. 재은아, 너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아버지 딴에는 네가 편히 공부했으면 해서 그러는 건데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언니가 버럭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언니는 학교 근처 작은 지하 원룸에서 자취를 하면서 지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착한 부모님은 그런 언니에게 늘 미안해했고요. 그랬던 언니가 엄마 생신이라고 오랜만에 집에 왔었기에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기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언니는 시종일관 짜증스런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날도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다시 자취방으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나 그만 가볼게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내일 과외 아르바이트도 있고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오늘 가봐야 해. 라며 언니가 메고 왔던 가방을 다시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아빠가 급히 언니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다음 학기 등록금에 보태. 아르바이트 하느라 너무 고생하지 말고.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만큼 벌고 있습니다. 언니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돈 봉투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언니의 모습에 아빠의 눈이 참 많이도 슬퍼 보였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곁을 주지 않는 언니 때문에 그날따라 아빠의 눈이 더욱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 아빠가 안타까웠던지 엄마가 아빠를 달랬어요. 당신한테 항상 미안해. 재은이 생부가 술만 마시면 소리소리를 질러대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 아무래도 재은이가 그때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행동은 저렇게 해도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다만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말이야. 내가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 다만 조금이나마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데 영 곁을 안 내줘서 속상해서 그렇지.
볼 때마다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 장학금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가 안타까운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도 언니는 가뭄에 콩나듯이 집에 찾아왔고 부모님은 언니가 올 때마다 세상 다 가진 그런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평소 아빠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 지인분이 운영하는 짜장면 가게에서 배달 일도 같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걸 어찌 다 하신 것인지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곤 하는데요. 부지런했던 아빠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참 많이도 노력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이런저런 일을 계속하면서 아빠의 짐을 덜어주고자 노력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려서 공사장에 일이 없었기에 아빠가 짜장면 배달 일을 했던 모양인데요.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에 우선 급한 대로 짜장면 가게 사장님이 낡을 대로 낡은 우비 하나를 건네줘서 그걸 입고 배달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깜깜한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데요. 운전자가 그대로 도망을 쳐버렸다고 하네요. 문제는 그곳에 CCTV도 없었기에 범인을 잡을 수도 없었고요. 나중에 지나가던 분이 구급차를 불러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소식을 듣고 엄마와 제가 병원에 갔더니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넘어지면서 머리 쪽을 부딪혀서 심각하다고 했거든요. 아빠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다가는 급히 언니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언니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언니가 과연 올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평소 우리 아빠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언니가 오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1시간이 조금 넘었을까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언니가 우리에게 뛰어왔습니다. 넋이 반쯤 나가있던 상황에서 멀리서 뛰어오던 언니의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를 보자마자 그냥 안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왠지 언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수술이 끝났는지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찾았고 언니가 급히 의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언니의 입에서 놀랄만한 말들이 새어나왔어요. 저기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혹시 김남수님 보호자분이신가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우리 아빠예요. 제가 큰딸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큰따님이시군요. 많이 늦게 발견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발견이 늦게 돼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우리 아빠 잘못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아빠한테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 아빠 진짜 잘못되시는 건 아니겠죠? 언니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으니까 깨어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죠. 의사가 그 말만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고 언니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언니 곁으로 다가가서는 언니의 등을 가만히 안아줬는데요. 갑자기 언니가 소리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아빠한테 멋진 옷 한 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평생 작업화만 신던 아빠한테 구두도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1년만 있으면 나 대학 졸업인데 왜 하필 지금이냔 말이야. 나 진짜 일을 악물고 버텨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언니가 절규하듯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하잖아. 우리 기다려보자. 우리 아빠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꼭 깨어날 거야. 그렇게 우리 셋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뒤 언니는 엄마와 제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나 학교 휴학할 거야. 뭐? 휴학?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엄마는 아빠 병간호해야 하잖아. 아빠 건강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복학하면 돼. 그리고 민지도 곧 대학 가야 하잖아.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됐어. 우선 아빠가 빨리 건강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그 뒤에 언니는 학교를 휴학한 뒤 집안의 가장이 된 채 여기저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빠의 의식이 돌아왔는데 언니가 놀라서 외쳤어요. 아빠, 나 누군지 알겠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아빠? 나한테 아빠라고 했냐? 아빠, 설마 저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못 알아보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큰딸인데. 재은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분명히 아빠라고 한 거지? 그럼요. 아빠라고 했죠. 내 대학 학비 다 마련해준다고 했으면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세상에나. 내가 재은이 아빠야. 그렇지? 그 와중에도 아빠는 언니가 아빠라고 불러준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던 모양인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사건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언니의 마음이 처음으로 열렸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하루하루 정말 많이 변해갔거든요. 엄마뿐만 아니라 제게 냉랭하기만 하던 언니였는데요. 어느 날은 제게 당부를 하기도 했거든요. 민지야, 이래봬도 언니 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빠 태어나면 복학해서 회계사 시험 준비할 건데 언니 한 번에 붙을 자신 있어.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너 언니 성격 잘 알지? 언니 이상한 감정팔이하고 그런 거 딱 질색하는 거. 아빠도 지금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넌 공부에 집중해. 알았어, 언니. 라고 말하던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언니가 그런 제 눈을 억지로 피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제가 언니의 등을 와락 껴안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언니가 내 언니라서 정말 행복해.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사실 엄마 아빠보다 언니가 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언니의 입에서 한마디가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나도 네가 내 동생이어서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고는 언니가 쑥스러운 듯 급히 가버렸습니다. 언니의 그 한마디가 평생토록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였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 뒤 언니와 저는 둘도 없는 자매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비록 표현이 많이 서툰 언니였지만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아빠가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언니가 혹여나 옷이라도 사서 가지고 오거나 하면 한동안 품에 안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엄마가 말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좋아? 뭘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 난 우리 큰딸이 사다 주는 건 다 좋아. 이것 좀 봐. 색깔도 아주 기가 막히잖아. 우리 큰딸이 머리도 똑똑한데 눈썰미도 아주 좋다니까. 사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눈썰미야 우리 민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지. 우리 민지는 그쪽으로 아주 타고났거든. 사실 그 옷도 당신이랑 좀 안 어울려. 안 그러니 민지야? 저기 그게 나름 괜찮아. 언니가 엄청 오래 골랐다고 하더라고. 거봐, 난 앞으로 잠잘 때도 이 옷만 입고 잘 거야. 아빠가 옷을 끌어안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얼마 뒤 아빠가 퇴원을 했고 재활 치료까지 잘 받고 난 뒤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열심히 번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를 마련했고요. 사실 아빠가 보험 같은 것도 따로 들어놓은 게 없었고 뺑소니밤을 잡지도 못했으니 병원비를 고스란히 준비해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해 보였는데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결한 뒤 복학까지 해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언니는 머리가 정말 좋았던 모양으로 회계사 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도 받았었는데 그것도 금방 다 갚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제 대학 뒷바라지도 언니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빠도 조금씩 일을 시작했지만 큰 돈이 되진 않았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서히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언니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진 않을 정도였고 집에도 수시로 들러서 부모님을 챙기곤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하게 되었고 우리 집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결혼할 남자라고 예비 형부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예비 형부는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조금은 특별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예비 형부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오히려 예비 형부 부모님이 언니를 참 대견하게 생각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예비 형부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식을 몇 달 남겨둔 어느 날부터 아빠의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걱정이 돼서 엄마와 제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아빠는 그저 별일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의 청첩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가족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결혼식 날은 재은이 생부가 앉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재은이 생부가 어딨어? 재은이 생부는 벌써 우리 전에 우릴 떠난 사람이야. 우리한테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생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 거기다 나 같은 막노동꾼보다야 번듯한 회사 다니고 있는 생부가 혼주석에 앉는 게 재은을 위해서도 더 나을 것 같고. 아빠가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아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빠뿐이야. 생부? 낳기만 하면 다 부모가 되는 줄 알아? 난 지금도 생부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려. 지금껏 날 키워준 건 생부가 아니라 아빠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생각해. 예비 시부모님도 아빠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들어보니 사이 될 사람 집안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무시받고 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평생을 막노동판에서 밥 벌어먹고 사느라 난 손도 이 모양이고 괜시내 사람들이 수군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아빠, 예비 시부모님이 그런 걸로 문제 삼았다면 난 절대 이 결혼 안 했을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셔. 정말 좋은 분들이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언니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 뒤 언니는 아빠 이름이 들어간 청첩장을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이 나오고 며칠 뒤 어느 주말 가족들이 다 모여있던 집으로 언니의 생부가 쫓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언니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 보일 정도였는데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언니의 생부가 비틀거리며 아빠에게 고함을 질러댔어요. 입을 열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야, 너 내 말 똑바로 못 알아들었어? 하긴 못 배워 처먹었으니 알아들을 리가 없었겠지. 너 같은 노가다꾼이 어디 내 딸이랑 신부 입장을 해. 넌 우리 딸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냥 남이다 그 말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내 딸 결혼식 혼주석에 떡하니 앉으려고 수작이야 수작이. 내가 며칠 전에 알아듣게 말했잖아. 이럴 땐 네가 알아서 물러서는 게 맞는 거라고. 근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언니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어요. 뭐 경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또 회계사 됐다며? 근데 아빠를 신고하겠다고? 그리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내가 네 시댁 쫓아가서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언니의 생부가 한껏 비아냥거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언니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언니의 생부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아빠를 신고해?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리고 네가 내 핏줄인데 왜 저런 노가다꾼이랑 신부 입장을 해?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당연히 나랑 입장을 해야지. 너 그 청첩장에 내 이름 넣어서 다시 가지고 와. 언니의 생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우리 아빠는 그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 대학 졸업까지 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난 당신처럼 겉만 뻔지름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 아빠가 훨씬 존경스럽거든? 언니가 생부를 향해 소리쳤고 언니의 생부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언니가
제게 짧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지야, 다 촬영해. 엄마랑 내가 예전처럼 당할 줄 알았나 본데 어림도 없지. 결국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모습들을 다 촬영했고 말이죠. 그뒤 언니의 생부는 도착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해대며 끌려나갔는데요. 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언니의 생부는 회사에서나 밖에 나가서는 한없이 품위 있게 행동하던 사람이었기에 언니가 망나니같이 미쳐 날뛰던 생부의 모습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며 생부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거든요. 그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 언니 생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생부가 왜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언니의 생부가 다른 사람과 다시 재혼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이혼을 하고 또다시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언니 말고는 자식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언니가 잘 나가는 회계사가 됐다는 말에 귀가 번쩍했던 모양이었어요. 재혼을 반복하면서도 계속 언니와 엄마의 소식은 듣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 들리는 소문으로는 언니의 생부는 그 잘 나가던 대기업 차장에서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회계사인 언니와 형부의 본가가 많이 부자라는 말에 더 혹했던 모양이었고요. 생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언니는 생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당당히 우리 아빠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빠가 참 많이도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아빠는 계속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가족 사진을 찍다가는 언니가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며 꼭 안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다들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부모님은 조카들 보는 재미로 살고 계시는데요.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